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정훈 BW 바이오메드 대표님은 서울 바이오허브 센터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 전문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정훈 대표님께서 한국 바이오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W 바이오메드사의 우정훈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제 충북 행사에 참석하는데요. 예전에 싱가포르 지사장 할 때가 사실은 첨단 복합단지 조성할 당시였는데 그때 도지사님이나 충북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그때 사실 벤치마킹이 됐던 일본의 고베하고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할 때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도청에서 교육 프로그램 할 때 이후에 한 10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요. 오송 바이오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한 10년 정도 제약 기업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에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해제약, 한동약품에서 사업 개발 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출팀장, 아세안 지사장, 서울바이오허브 센터장을 거쳐서 지금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업했을 때 가장 미스테이크를 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이게 포인트인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를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hiring poorly,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한 것들, lack of focus, 너무 여러 가지에 집중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Chasing investors, not customer market.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만 너무 집중하고 사실은 커스터머나 마켓에 집중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Failing to ask the help.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역할로서 어떻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혼자서 다 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렇게 했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왜 클러스터 형태로만 존재하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보면 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 회사가 있어야 되고요. 병원이 있어야 되고 아카데미 리서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가장 가장 핫한 뉴스는 지금 삼바에서 모더나를 생산한다 만다 이렇게 CMO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팩토리 그다음에 캐피탈, 인력,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다양한 이해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곳에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건데요. 그 탑5 바이오 클러스터 인 더 US.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데 보스턴, 캠브리지,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다음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릴랜드, 버지니아 하고서 DC, 그래서 FDA나 NIH가 있는 곳, 그다음에 샌디에고 이렇게 쭉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뭘로 이렇게 했느냐 보면 결정하는 것은 NIH 이거 그랜트 형태죠. NIH 펀딩을 얼마나 받았느냐, VC 펀딩을 얼마나 받았느냐, 페이턴트를 그 해에 얼마나 특허를 했는지, 랩 스페이스, 잡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LA나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많이 변동이 있지만 사실 보스턴하고 캠브리지가 가장 선두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스턴, 캠브리지가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글로벌 20 제약사 R&D 센터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장 핫한 요새 다국적 기업이 파이자잖아요. 파이자가 원래는 커넥티컷의 글루톤이라는 데
R&D 글로벌 센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다케다도 시카고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 병원, 다국적 제약사, 연구소 이렇게 자본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적인 자료지만 매사추에서 이뤄지는 VC 투자에 4.3 밀리언 달러가 있었고 19년, 18년도에 IPO.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 거의 1, 2등을 다투는 병원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캠브리지에서 한 1km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링햄 우먼스 하스피털,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그래서 지금은 보스턴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양바이오팜, 유한, 녹십자, CJ, LG캠, IV하고 이렇게 투자 회사들도 많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 숙소였는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한 25분 정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사이에 최고의 에피, 다케다, 노바티스, 파이자, 랩센트럴, 코인스티튜트 이렇게 20분 걸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연구소나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이렇게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점심 때 그래 번개한다든지 하면 바로 만나서 이런 여러 군데 카페에서 그냥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5분 거리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랩센트롤이 가장 요새 핫한 이슈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랩센트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캠브리지에 있고요. 아까 지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준정부기관과 다국적 제약사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구시설이라든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뭐 이런 입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좀 숨이 가쁜데 이렇게 랩센트럴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랩센트럴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건물 짓고 장비 주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오송, 대구, 신서, 송도, 강원도, 원주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꼽으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직접 입주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술이다 그러면은 CVC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로 해서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인을 들여오는 어떤 기업도 다국적 제약사에서 먼저 투자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인큐베이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멘토링과 투자 진행. 그 다음에 전에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쯤에 그 랩센트럴 방문했을 때 무슨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냐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365일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빌딩에서 365일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 안에서 북적거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하고 멘토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창업 기업의 특성을 보면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연구, 회사 경영, 법률, 회계, RA, Regulatory Affairs 이런 것들을 하면 한 사람 CEO가 다 할 수 없거든요. CEO, CTO 혼자서.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타 산업에 비해서 고정 비용이나 연구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병원, 연구소 이런 로펌들 다양한 이익 집단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해외 유수의 인력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밀한 사업 전략 수립. 그러니까 세밀한 사업 전략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상 2상 때 큰 기업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해도 그때 동물 실험 때 뭐가
좀 롱텀으로 세이프티가 안 됐다든지 이런 세밀한 것들이 준비 안 됐을 때 다시 백업을 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든 산업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동물 시험세부터 차근차근 해서 IND를 하고 페이스 1을 하고 페이스 2 할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장 세밀하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보유한 기술의 마케팅과 상업적인 접근 중요성, 시장하고 기업 가치라고 했는데 투자를 이렇게 펀딩을 하다 보면 의료기기 회사는 사실 한국 시장에서 몇 프로 정도 마켓 쉐어를 하느냐가 기업 가치입니다. 다른 제약 기업하고 틀리게. 그래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렇게 펀딩을 받기 어려운 게 이 기업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창업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컨설팅한 한 기업은 IPO를 뭐 1년 반, 2년뿐이 남지 않았는데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큰 기업을 가지 작은 창업 기업이 굉장히 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또 한국 쪽에서 얘기하면 기흥 밑으로 연구소가 있으면 아무도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비임상, 임상, 병원 연구소 협력 지원, 그 다음에 규제 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당국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법률적인 지원, 비용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충북도에 이게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충북도의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 지원이라든지 투자 지원, 연구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계속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시리즈 A 들어가고 시리즈 B 들어가고 시리즈 3 할 때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일명 말하면 그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금 지원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많은 지역마다 VC 등 자금 지원을 포함한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충북도도 자체적으로 이런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해외 유수 연구자들과 사업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충북도의 창업 생태계 지원을 할 때 꼭 착오를 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지형적인 집약성, 누구나가 위치가 편한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송에 있고 오창에 있고 청주에 있고 또 뭐 제천에 있고 각 특색이 있겠지만 그걸 사실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은 어떻게 하냐? 하나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제천에 뭐 한방에 관한 뭐 큰 클러스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핵심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 핵심이 있는 오송이나 어떤 클러스터 안에 1km 안에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사실 저도 청주 CV 센터에서 오송 CV 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 오송 이제 KTX를 타고 왔는데 청주까지 또 들어가려면 20분, 25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데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15분이나 20분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있어서 모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치밀한 지역 플랫폼, 특히 아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창업 생태계는 절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1년도에 식약처에서 싱가포르 출장 오셨을 때 그때 노영현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스 보드를 만들어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외부의 전문가들 아웃소싱해서 간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했고 그게 또 실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도 사실은 국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스 보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해외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편의 시설이라든지 사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어느 지역에 가서 아시아 본부, 싱가포르이 되든 대만이 되든 홍콩이 되든 한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어디 가서 리저널 오피스를 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를 리포트를 쓰는 중간자, 이사나 상무에 사모님들을 잘 꼬셔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가서 편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글로벌 아시아 본부를 한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위험에 없이 노출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가 굉장히 아시아 본부를 설립하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창업 생태계 지원을 할 때 이런 5가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바이오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스턴 사례와 더불어 창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우정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홍진태 대한약학회장님은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진태 회장님께서 토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진태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홍진태 교수입니다. 오늘 K바이오 랩허브 우송유치 토론회에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우정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우 대표님이 발표한 내용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센트럴 랩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또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참여를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의견도 좀 받고 우리끼리도 깊은 토론을 해가지고 이 계획서로 갈까 유치 계획서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 오늘 중요한 토론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훈 대표님도 같이 토론도 참석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장재원 유유제약 대협력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규 천북재단의 전략기획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양재혁 베스트한병원 해외협력실장님, 이용욱 오간 팩토리 부사장님, 신정섭 바이오 디자이너스 전문위원님 참석을 해주셨고요. 기록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순서 없이 또 중간에 또 의견이 또 나오거나 아이디어가 딱 버뜩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이제 저희들이 우정훈 대표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유치해 올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바이오 산업이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 이곳에 사실은 모든 답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예로 이제 보스턴 컴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 예를 들어주셨고 성공하게 된 배경들을 한 5가지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또 5가지 정도 한 10가지 정도의 기본적으로 창업하는 그 창업 기업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많은 강조를 해주신 게 우리도 알지만 센트럴랩 시설이나 장비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경쟁이 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송도, 대전, 포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바이오에 관한 이 랩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이걸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다른 지역 뭐 특히 송도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다고 생각하고요. 대전도 대적 연구 단지 내에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어필을 하면 그런 면에서도 더 우월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담느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타 지역하고 차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와 상관없이 토론하는데 우선은 그냥 제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부터 일단 한번 쭉 얘기를 각자 생각했던 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오간 팩토리 부사장 이용욱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참석해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토의 중심부인 오송에 첨단으로 복합단지가 만들어진 데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특히 충청북도가 바이오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 지도 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많은 바이오 산업을 애써준 충청북도에서 랩센터를 유치되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타트업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도 있었지만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마 모두 다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랩센터가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거로 규정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별 기업의 지원이 아닌 실제로는 이 랩센터가 신약 개발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별 기업이 원하는 것이 하나의 하드웨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솔직히 저희가 뭐 보스턴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뭐 감히 그렇게는 아직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심부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중심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오송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부분에 기본적인 플랫폼 시스템 속에서 어떤 기업이 와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후보 물질 당연히 중요하고 임상 시험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효능 평가하고 독성 평가 이런 기본적인 일들도 사실은 개별 기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약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서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요즘 같은 AI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첨단으로 떠나는 그런 기준들이 표준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FDA나 이런 KFD 같은 그런 기관들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오송의 가장 장점인 인허가 그다음 지원 기관이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신약 개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픈 테스트베드 사업을 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배지라든지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한계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시장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그 테스트베드가 그 상황에서 물건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펀딩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제품을 실제로 매출로 전환하고 수익을 발생하는 모델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펀딩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오픈 테스트베드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사실 여기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주 요건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차별화된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까 저는 요즘 캠핑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캠핑이 유행을 한다는데 실제로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 수 있는 곳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사실은 바이오 기업에서 열심히 연구한다면 주말에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송의 좋은 그런 자율적 요건도 활용을 해서 사실 주말에서 여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준다고 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송이 가지고 있는 공항하고 고속철이라고 하는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인허가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곳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또한 저 동남아에서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오송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여건들을 활용해서 좀 개방적인 시스템을 생태계로 구축한다면 랩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욱 부사장님 말씀인데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신약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모두 수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약 개발 플랫폼을 좀 만드는 또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해서 타 지역보다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계획서에 잘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픈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는데 사실은 효능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아주 강력한 CRO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술을 해서 추가를 하면 여기가 또 다른 데하고는 또 차별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강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눈여겨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품 검증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그만 회사들이 만들어서 내가 만든 게 잘 만들어진 건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검증할 시스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담아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얘기가 아까도 우정훈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와서 창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자녀들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의 중심지라는 면, 공항도 있고 KTX가 있다는 면도 우리가 빠놓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그걸 강조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지역의 주변에 보면 많은 공원들도 있고 이래요. 정주 여건 안 된다고 많이들 이제 하소연하고 더 잘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좀 포장을 해서 우리 매력을 충분하게 이렇게 계획서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 면이 좀 부각돼야 된다는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옆에 계신 우리 양재혁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티안 병원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재혁 실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서울, 부산, 오송 이렇게 세 군데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천복단지에 입주를 해서 기업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지금 계속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이라는 곳이
일단 연구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접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혁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희는 세미나라는 방향성으로 지금 이제 많이 접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바이오 분야, 화장품 분야,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미나는 총 25개 정도를 3, 4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이러면서 많은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분들과의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온라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해외에 계신 연구자분들이라든지 각계에 계신 분들하고 또 접촉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다시 기회로 좀 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송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오송이라는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글로벌과 접촉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킹이 연결되는 오송, 그래서 글로벌 오송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한 과학자분들을 위한 이런 실버 타운 같은 개념을 또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구자분들의 고향 같은 곳, 그런 곳이 되는 그런 오송이 된다면 그런 지식이 있으신 분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병원이 중요하다라는 건 계속 강조되는데, 이 병원 문제에서는 경쟁이 되는 대전, 송도, 대전보다는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송도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베스탄 병원이 임상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계획서에 좀 담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충북대하고 같이 또 들어오니까 또 연계해서 차별을 하겠다. 그래서 뭐 분야별로 하든 임상 종류별로 나누든 해가지고 강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료기기나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건 베스트 안에 추가된다면 기타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북대가 한다라고 분리를 하든, 아니면 항목별로 분리를 하든, 뭐 혈압, 고혈압제, 아니면 항암제 이런 건 어느 대학 병원에서 하고 해서 협조 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병원의 신약 개발에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 차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라는 장점이, 이거는 또 대전보다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대전 대덕단지보다는 우리가 더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병원 측에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양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을 뭐 다 열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전 거를 조금 이렇게 훔쳐봤는데, 요즘 뭐 늘 뭐 이렇게 그림 나오는 게 다 알파고 하는 것처럼 그림 그리잖아요.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기관별로, 사업군별로, 창업도 청년 창업서부터 실버 창업까지 그런 걸 해가지고, 누가 나중에 계획서 쓰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계획서 쓰는 팀들이 혹시 정해졌나요? 오늘 여기 와 계신가요? 그러면 얘기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보스턴, 캠브리지 이상의 어떤 네트워크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뭐 5년이나 10년 후는 보스턴 2배다. 약간은 보고 계획서가 나쁜 말로 하면 좀 허풍이지만 그게 미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는 100이지만 1000을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실버 연구타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우정훈 대표님 얘기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창업을 하고 나면 다양한 종류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거냐? 결국은 경험 있는 분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침 이렇게 만드는 실버타운에 지금 이분들이 입주는 안 돼 있지만 다 내통돼 있다. 찾아지면 되면 금방 뭐 한두 달 사이면 몇십 명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창업 랩 센트럴의 어드버스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미. 그런 거는 다른 쪽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런 면에서 또 강조를 해주면 되니까 또 좋은 유리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실장님이 그동안 세미나 했던 거 좀 자료 좀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특히 해외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다 사실은 창업하고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표로 넣는 이런 거가 계획서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조금만 더 코멘트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이제 세미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자료들은 충북 산학융합본부에서 원스톱 플랫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개념의 온라인 사이트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게시를 하고 그런 정보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계획서가 언제쯤 제출하는 거죠? 6월 14일이요. 그 정도 되면 산학융합본부의 그 원스톱 플랫폼이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많이 넣고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우리 네. 유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기업을 창업을 직접 함께하고 또 보육을 하는 바이오 디자이너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신정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벤처 캐피탈에서 바이오 쪽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허허벌판이었던 이곳 오송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엑스포를 열었고 지난 20년간 거의 상점 벽해와 같은 많은 발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함께하면서 항상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모든 산업은 가치 사슬을 갖고 있고 이 바이오 산업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 연구소, 병원들이 힘을 합쳐서 일종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임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장에서 역시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허가를 통해서 이 안전성과 이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 사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생산과 인허가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이 충청북도 오송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어서 인허가의 어떤 메카로서 이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주요한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오송 그 산업단지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지금 오송보다 더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들도 있지만 바이오 산업이 특징은 한 가지 그 사업 내용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오송이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또 가치 사슬의 마지막인 허가 측면에서 결국 깔때기처럼 모여드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송의 그 상대적 뭐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접근성 또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오송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대전은 20년 동안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앞서서 있던 곳이고 또 지금 활발하게
그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판교. 사실 판교와 대전은 오송을 양 옆으로 경부고속도로 벨트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결국 판교와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다 아우르는 형태의 우리가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이들 기업이 커서 오송의 생산 기지를 만들고 결국 그 가치를 이곳 오송에서 꽃피우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이미 많은 그 수십 개의 기업들이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동안 투자를 해온 입장에서 아까 우정은 대표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을 사실 다 드렸어요. 실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돈이 필요하죠. 그 투자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어떤 지자체보다 충청북도가 가장 먼저 바이오 쪽에 지원을 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에 충북 바이오토피아 펀드라고 하는 110억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도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그 혁신 펀드를 만들어서 유수한 기업들을 많이 성장을 시키고 배출해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들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충북 또 오송만이 특화돼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자금만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투자받기 어려운 회사들을 유치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보육을 함으로써 이들 회사들이 점점 커나가서 일부 어떤 기업들은 오송의 털을 잡고 오송에서 끝까지 가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들은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또 뭐 그 브랜치를 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갈 수 있는 모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송의 그 향후에 가장 주요한 그 주력해야 될 분야는 역시 이 펀드를 또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아까 계속 논의가 되었던 소프트웨어적인 그 지원들을 하는 것들이 이 오송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있어서 해외와의 연계는 아까 우정훈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비대면 시대죠. 해외에 있는 유수한 석학들을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오송에서 육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한 그 과학 전문단들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또 이곳 오송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효과와 또 이 생태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숙 대표님이 실제로 기업을 해보시니까 현실감 있는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오 산업이 가치 사슬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잖아요. 뭐 계속 강조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모든 가치 사슬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장점이 많다는 걸 뭐 도에서 잘 아시니까 그걸 강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점으로 꼽히는 게 이제 그 인력 공급 체계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강조를 해보면 송도 대전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도 와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학이 약대의 경우 대학원생만 해도 5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대학이 돼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RIS 사업이나 그동안 쭉 뭐 링크 사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력 공급 체계를 많이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좀 하면 차별화가 오히려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점을 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VC인데 이게 VC 충북 그 바이오토피아 투자도 이게 여기저기 굉장히 다 정리하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는 도에서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바이오톡스텍도 그 투자 금액을 일부분 갖고 있어요. 몇백억 정도는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또 모기업이 되는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한 또 투자를 우리 지역 기업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고 또 대학에서도 그 펀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끌고 모아놓으면 그 생각을 안 하는 뭐 하겠죠. 뭐 대전이나 송도도 그런 생각 안 하진 않을 테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해서 도에서 또 시에서 또 기타 민간 기업에서 대학에서 투자한 것들을 찾고 그 성공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아쉽긴 한데 제넥슨 같은 데도 여기 융합본부에 처음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5대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한두 군데를 또 자금 좀 받은 걸 성공 사례를 이렇게 넣어주면 오송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평가위원님들이 반영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규모가 큰 건데 우리가 많이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많았었나는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찾으면은 서로 관련된 분들도 같이 좀 찾아주고 우리도 대학도 한번 찾아보고 개인 기업들도 아시는 분들이 또 재단에서도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다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 투자 금액도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구비 있는 거 이런 거 다 투자로 볼 수 있거든요. 도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분 국비 사업 중에서도 그런 걸 끌고 모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지난 5년, 10년 이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게 성공되면 앞으로 별도의 랩센트럴 투자 이런 것도 하나 신설하겠다. 그래서 그걸 뭐 얼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좀 과감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뭐 되고 나서 뭐 못한다고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취소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컨설턴트 이거는 계속 하여튼 찾아서 이 컨설턴트 문제는 우리 양 실장님이 보고서 할 때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계속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경섭 실장님. 그죠? 이 투자 많이 하신 그 성공 사례도 있으시고 투자 금액도 창조경제혁신센터만 투자한 게 아니라 그 투자 펀드사들을 끌어다가 또 해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면은 그거는 다른 송도나 대전하고는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그래서 충분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쪽에서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대전이나 송도보다 훨씬 더 액수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서 두 분 중 아무나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이 K바이오 랩 허브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들어와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충북도를 도와서 좀 많이 좀 이후에 협업을 좀 해보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경험이 좀 있었고요. 예전에 대전에서 창업 보육을 한 기억이 있었고 그때 장비 구축을 해서 또 창업을 한 기억도 있었고요. 그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 또 오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아까 우정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에 와서 장비를 사용하고 신약 개발에 대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약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이런 허브를 만드는 곳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기능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저기 센터가 네 개의 센터가 있는데 신약센터, 기기센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험동물센터, 그다음에 생산센터라고 이렇게 네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만 해도 한 1,000억 원어치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시설들도 한 1,000억 원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R&D를 연구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딱 봤던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해서 분산되는 경우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랩허브, K바이오 랩허브 같은 경우는 좀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재단이 세워진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저희 장비들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많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K바이오 랩허브의 장비 구축을 같이 좀 더 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또 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많은 인력과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 재단의 자랑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저희 재단에는 정규 인력만 320명의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정규 인력까지 하면 4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개발, 또 검증, 그리고 비임상, 그러니까 실험 동물을 위한 비임상에 대한 실험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장비들도 다 갖추고 있고 여기서 신약 개발을 해서 공정 개발까지 지원해주고 나서 이것을 또 임상실험, 비임상실험, 임상실험을 만들기 위한 생산시설까지 가지고 있고 그 생산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뻔히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장비를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인력을 좀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다시 장비를 넣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시설들이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이브된 그 자금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저희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좀 전에 그 앞에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약 개발부터 이 공정 개발, 생산 이런 것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진태 교수님 쪽에서 그 RIS 사업에서 인력 양성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실무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바이오 쪽에는 인력 양성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에 대한 교육 사업은 이론 교육 위주의 교육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실무 위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나 뭐 미생물 세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배양을 해보고 정제도 해보고 품질 관리부터 해는 실무 실습 교육을 1:1 교육으로 지금 해서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10:1, 12:1, 얼마 전에 15:1까지 지금 저희가 그 접수를 받았더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좀 늘려가지고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추가를 시키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바이오 벤처에서 의약품은 신약을 개발을 할 때 모자르는 인력들을 저희 쪽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해서 나왔지만 6대 국책기관뿐만 아니라 이쪽에 저희들이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기관들이 여기 주변에 규제 기관부터 시작해서 다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복지부 산하 소속 기관이고 산업부와 과기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책 사업으로 많은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 나왔지만 지금 충북도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센터가 바로 옆에 지어지고요. 저희 쪽에서 또 뭐 차세대 의료 연구 기반 육성 사업 등등 또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뭐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력 양성 사업도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건물을 따로 지금 지을 수 있는 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식약처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장님과 또 여기 식약처와 연계한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볼 때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무슨 또 5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대전에서 했던 그런 대전에 있는 많은 인프라와 그 벤처 기업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저희 이런 K바이오 랩 허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유휴 땅이나 아니면은 그런 여지가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 5송에 이聚적되어 있는 곳에 이런 부분만 더 같이 합쳐지면 아마 아주 훌륭한 K바이오 랩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충북도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게 재단이 옆에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 또 조금 그래 너희들만 뭐 가져가 뭐 이런 역풍도 좀 생각을 해서 뭐 장비 구축 이런 것들은 좀 약하게 강조를 하고요. 그동안의 사례들, 성공한 사례들, 지원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많이 해봤다 그 경험, 그리고 지금도 확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게 연계되면 좋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대전하고는 확실히 차이 날 수 있는 게, 우리 여기도 이 기업 연구관에서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주변에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해서 커나갔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해서 결국은 생산까지 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데하고는 차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송도 쪽은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오송하고 뭐 차이점이 없겠지만 기존에 이런 인프라들이 없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우월하고요. 대전 쪽은 그렇게 해서 창업이 된다 하더라도 또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그 사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강조하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하여튼 그 재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갖고 자료에 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동안 소프트웨어로 많은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단을 어떻게 뭐 내세워서 뭐 하는 거가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은, 이제 뭐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뭔가 딱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우성은 송도나 대구, 대전 다른 지역보다 차이 나는 뭔가 하나 타이틀이 하나 탁 들어가는 거를 계속 저도 지금 순간순간 고민을 해보는데, 재단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죠? 이게 강점으로 한 가지 좀 더 강조를 안 한 것이 있는데요.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인력들이 같이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여기 스탠바이 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은 어디에다가 이런 랩 허브를 만들더라도 그거를 모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바로 옆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바로 옆에 그냥 담만 넘어서 건너오면 직원들이 다 거기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모든 인력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강조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꼭지로 재단을 앞세우고 창조경력신센터가 결합된 형태로 창업센터를 한다. 이거가 뭐 하나 타이틀 확 들어가면 다른 대학은 차별이 확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장재원 본부장님 한 말씀. 앞에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유제약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 유유제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재원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21년간 허가와 그리고 약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청된 이유는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랩허브에 들어오는 손님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제가 직접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약회사 개발부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개인적으로, 혹은 제가 참여하는 그룹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앞에 연자분들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에 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 것처럼 시장은 펀딩 위주로 흘러가서 빨리 IPO를 해서 나는 빠져나갈게, 나는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의약품이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약품에서의 성공 방향은 끝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먼저 봐야 되고요. 시장을 봤을 때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그다음
역단계 한 단계 위는 약가입니다.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약가가 좋은 약가를 받지 못하고서는 혹은 그 약가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시장에서 쓰기에 좋은 급여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좋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있는 허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허가의 용법 용량, 퍼스트 라인인지 세컨드 라인인지 혹은 인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체 약물, 비교 약물과 비교해서 장점을 가져야 되고 허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임상 단계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단계에서 독성 양리 부분이 그에 맞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에피커시 측면이라든지 세이프티 측면에서 둘 다 혹은 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강조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임상 부분이 또 잘 나오기 위해서는 또 CMC 부분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저는 CMC 부분은 크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제 선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끝단 시장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약가, 허가, 임상 그리고 전임상 이런 단계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많은 창업자들이나 많은 회사들이 동물 실험 혹은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괜찮으면 그 한두 개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망하기가 쉽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짚고 올라가서 괜찮냐는 걸 봐야 그래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단에 있는 인비트로 인비보 에피커시를 보고 세이프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워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라고 한다면 끝단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약품의 전 프로세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CMC, 전임상, 임상, 그리고 허가, 약가,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서 R&D, 펀딩, 그리고 허가, 약가, 마케팅 영업, 그리고 생산 모두 다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벌써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면 오송은 가질 수 있는 생태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아고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누가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 왔을 때 어설픈 전문가가 아닌 성공 히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해 줄 수 있는 한 명이 아닌 몇 명의 그 아고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창업자라고 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KTX를 타고 내려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예전에 이제 토요타에서 했었죠. 시작하고 빨리 흥하면 흥하든지 빨리 망하면 망하든지 작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들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빠른 결정은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린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에 있었던 아고라에 대한 여러 어드바이저에 대한 평가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곳이 오송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첫 번째로 오송을 올 것 같고요. 결론은 이 오송이라는 곳이 랩허브로서 많은 손님들이 와야 이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의약품 개발로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절대 앞에 말씀드렸던 R&D, 펀딩, 허가, 약가, 마케팅 그리고 생산까지 모두 다를 여기에서 다 갖추는 걸 저는 바라지 않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송은 허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게 허가가 잘 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역할들에 있어서 좀 더 접근도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여긴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를 만들든지 간에 아직
이용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켓 액세스 약가를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허가만 잘 받으면 사람들이 약가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R&D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잘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송은 그런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아고라 같이 서로 외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한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좋은 아고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그다음 문제인데요. 생태계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럼 바이오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바이오를 할 것인가? 허가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는 백신하고 유전자 제조의약품, 세포 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약가적인 측면에서는 신약, 협상 대상을 한 신약 그리고 동등생물의약품 그리고 계량생물의약품 그리고 굳이 부분은 없지만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드럭 리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어느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당연히 비용 효과적인 측면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삼성이나 셀트리온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동등생물의약품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의 카피 같은 의약품 그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송 입장에서는 그 송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약가적인 측면, 허가적인 측면 그래야 뒤에 시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갖춰줄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손님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릴 부분은 이게 한두 번 성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선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선순환이 일어난 사람이 나만 배부르고 도망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널리 잘 그 선순환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해서 이 아고라가 훨씬 더 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참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태계 중 어떤 부분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기를 것인가 생산일까 뭐 연구일까 아니면 허가일까 약가일까 두 번째 어떤 의약품을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 허가적인 측면 약가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거에 따른 선순환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소문이 잘 나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오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올 수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재원 본부장님이시네요. 본부장님. 예. 대협력 본부장이신데 이제 약을 개발을 해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측면이 아니라 허가자 측면, 허가까지를 생각을 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런 거를 다 아는 사람을 못 만나봤다고 그랬죠. 저랑 한 30분만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교수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식약처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인허가는 저 대충 안단 말이죠. 인허가 아마 지금까지도 허가 내준 건수로 보면 저를 못 쫓아올 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는 어머 그냥 막 내주긴 했지만 그리고 약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가는 거기에 근무를 안 해봤는데 약제심의위원을 처음으로 3번째 하고 있어요. 1기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1기 때 했었고 지금 벌써 7대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대학에 식약처의 각 그 인허가 그다음에 심평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임 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만 해주는 교수님들을 다 모아서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화장품 산업학 운영을 해요. 굉장히 많이들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서비스라고 해서 제 제자들 중에 이 컨설팅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성에도 있어요. 오성에도 2군데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늘 생각했는데 이게 좀 공식적으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박흥규 전략본부장님 재단 안에 지금 지금 우리 유유제약 본부장 전략본부장님이 하신 그 팀을 하나 만드세요. 예전부터 제가 구상했던 건데 그 이사장님이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상의 좀 하자고 할 때 그런다. 난 요거를 꼭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면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충분히 우리 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퇴임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CMC나 독성 약표 진짜 평가하는 그런 것도 못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은 또 기관이 있으니까 연계하는 거면 되고요. 시장 분석 같은 건 조금 이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조금 많은 분들이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엮으면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 경험들이 단계로 했지만 그것도 잘 만들면 지금 이렇게 지적한 거를 다른 송도나 대전은 생각은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고라 시스템 하여튼 우리 멋있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탁 이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쪽을 강조를 해서 벤처 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줘야지 성공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장점이 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정리만 좀 해주시면. 근데 시장 분석에 따라 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이거는 뭐 이렇게 기획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는 개인 회사들이 창업하는 회사들이 이제 해줘야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컨설팅 해주면서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을 거고 또 상황이 이쪽이 좋다. 우리가 뭐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하고 삼성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약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일반 제너릭보다는. 근데 그건 회사 선택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이제 가이드해주고 정보를 주는 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면으로 한번 보는데 하여튼 장재원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이것도 굉장히 또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3시 20분이니까요. 조금 더 있고 뭐 더 많이 아이디어 주시면 좋은 거죠, 과장님. 늦게까지도 그죠? 저녁도 시켜주세요. 그냥 저녁 먹고 면서 또 하죠. 하드건 이제 기회를 좀 마무리 바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유튜브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질문 한번 읽어봐 드리고 답변할 수 있으면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제약회사 연구소가 용인 수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벤처 연구소는 판교 인근에 있습니다. 랩센트럴을 유치하려면 제약회사와 바이오벤처 연구소를 이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고 같은 분이 초기 송도 개발 시 외국인 근로자는 아파트를 할인받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과 마트 등을 우선 세워서 국내외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정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말씀하실 것 같이 좀 해주시죠. 그거 이제 너무 저희 다 잘한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쓴소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선호하지 않은 말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충북이 우리나라 지형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중심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유치해는 그건 아직까지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 기업의 핵심은 어디냐?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서울 삼성동의 선능의 역삼동이거든요. 거기에 다 모여 있고 벤처 캐피탈들도 다 있고. 그렇다면 그런 아직까지도 우리는 워딩을 쓸 때 하드웨어적인 거에 아직 있어서 그거를 지리적인 거 말고 뭐를 중심으로 할 건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딩을 하면 포커스하고 롱텀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가치 사슬에서 여기서 생산이나 인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트렌드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희귀의약품을 갈 거냐, 가장 핫한 뭐 카티를 갈 거냐, 신기술의 첨단 재생 의료를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벤치마킹을 보스턴으로 하는데 오송은 보스턴이 벤치마킹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5가지, 10가지를 했지만 존스 홉킨스나 메릴랜드 대학교, NIH, DC가 있는 그 지역의 클러스터가 사실 오송에 맞는 벤치마킹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허가 기관이 있죠, 연구 기관이 있지. 거기다 이제 가장 이제 뭐 이제 CNS 쪽이라고 하는데 이제 뇌 쪽으로 하는 그런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가 벤치마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지금 핫한 트렌드 중에 예를 들어서 첨단 재생 의료를 봤을 때 폐지방으로 어떻게 뭘 세포 배양해서 뭘 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제를 어디서 할 것이냐? 사실은 컨트롤이 되는 어떠한 특구에서 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포지셔닝을 해서, 사실 제가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케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짜파게티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TV를 보면 일요일은 짜파게티 이랬어요. 그래서 일요일과 짜파게티를 연상을 시켜서 딱 거기에 포지셔닝을 하고 일요일에 짜파게티인데 토요일도 먹고 싶어? 그럼 토요일에 주말에는 짜파게티, 어쩌다가 뭐 주중에도 짜파게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기법으로 보면은 사실 가장 포커스 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서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롱텀인데 K바이오 랩 허브가 충북의 끝단인가요?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유치하고 나면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충북에서 천복 유치를 하겠다고 막 했을 때가 시작이라고 본다면 랩 허브를 통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뭐를 할 것인지를 롱텀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입자로서 K바이오 랩 허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러면 리포트를 쓰거나 프로포설을 할 때 그러면 랩 허브가 우리의 파이널 골은 아닙니다. 엔드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복이 있었고 랩 허브를 하고 그 이후에 5년, 10년 후에 롱텀으로 봤을 때 뭐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K바이오 랩 허브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우리는 뭐 남한의 중심이 충북이라서 오송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걸 지정할 때 보면 이거가 파이널 골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향후 5년, 10년 후에 뭘 할 건지 롱텀에서. 그러면 우리의 상대가 대전인가요? 오송인 송도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금 랩센트럴이나 이런 거를 하자는 거는 아시아 본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뭐를 만드는 게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지 이 랩센트럴 이 프로젝트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북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롱텀으로 봤을 때 그거의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걸 유치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엇을 갈 것인지를 큰 롱텀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K 첨단 의료 복합단 유치하고 랩허브를 유치를 해서 이제 뭐 세계 3대 제약 국가가 된다? 하여튼 뭐 그거가 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거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데 어디 미국으로 가시는 거 아니죠? 계획서 쓰실 때 많이 좀 아이디어를 좀 그 타이틀 하나만 정해주세요. 우리 대표님 역할 분담을 딱딱 해주셔야 돼요. 예, 일단 예. 자유롭게 또 의견 예. 표현하시는 게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랩 허브 유치에 관련해서 그래서 공고문이 그저께 나왔더라고요.
공고문에 보면은 지원 대상이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은 뭐 하드웨어 인프라도 있고 전문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뭐 랩 허브로만 본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스타트업을 유치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혁신적인 어떤 스타트업을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제 작년에 새로 회사를 참여하는데 했지만 솔직히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연구소는 기흥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는 충북에 있죠. 충대에 있지만 아마 많은 기업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즉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왜 그러면 여기 와서 창업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선발할 거냐는 문제. 그런 문제들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을 복합단지 만든 지 10년 후에 많은 지정적 투혼이 있었고 여기 하드웨어나 뭐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발굴할 거냐, 육성할 거냐는 문제겠죠. 그런 문제에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있는 혁신센터 중에 유일하게 바이오 전문 혁신센터를 표방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서 우수 기업들을 발굴을 하셨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막 그런 걸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팁스 투자 운영 기관이지만 거기에 이제 투자된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와 같이 해서 저는 한번 이 아이디어에 스타트업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는 데서 좀 더 차별화된 방식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K 스타트업에서 뭐 페스티벌에서 상금 주면 5억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거기서 선발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여기 있는 수요 기업들, 많은 제약사들이 있고 그거 기관들이 평가해주고 그러면서 VC들도 참여해서 거기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랩허브에 입주해서 서비스를 지원받고 성공하는 모델로 가면 좀 더 차별화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계속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북에 와라. 뭐 사실은 충북이라는 지역이라는 건 뭐 충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성에 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 와서 성공의 모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 모델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미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이미 먼데이 피칭하려고 서울에서도 오고 울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멋진 이름을 하나 해서 제가 바이오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한번 해서 거기서 경연대에서 우승한 팀을 랩허브에 입주시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스타트업을 어떻게 여기다 오게 만들 거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고민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양재규 실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오송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민간이 중심된 바이오 클러스터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공기관들도 계시지만 사실 민간 주도,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네트워킹하는 것이 좀 많이 약하고요. 노력하시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종식된다고 봤을 때 개방형 민간 주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전에는 저도 예전 경험에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고 제가 역할을 좀 했었던 적도 있었고 10몇 년 전에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대전이 꼽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 10년 이상 길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관점에서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시키고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내가 문제가 아니고 동남아 적어도 이 극동 지역에서는 한국에 오성에 와야 된다. 이게 첨단을 복합단지 만든 의미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첨단을 복합단지를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랩허브의 유치 타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답을 좀 해주시죠. 생각나는 거. 여기 질문에서 했던 내용 중에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 연구소 이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어떻게 끌어당길지 이런데 저는 제가 이제까지 첨복단지 할 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국제학교인 것 같아요. 자녀교육. 사실 국제학교 같은 거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좀 들었는데 국제학교를 한다든지 사실 벤처기업 하면 되게 힘들죠.
그럼 자녀들 6시 이후에 또 픽업해서 교육 가야 되고 이런 자녀 걱정을 안 하고 돌봄 시설들이 있는 젊은 층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인력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서 가고 싶어도 6시 이후에 애를 유치원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은 와이프 직장이나 이런 걸 집 일 때문에 이런 자녀 교육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사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라든지 6시 이후에 방과 후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거는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겠.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할 때 이제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도 보면 유치원이 빌딩에서 보여요. 그래서 자녀들이 6시 이후에도 5시 이후에도 노는 거를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 자녀 교육이나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가장 인력을 데리고 오는 이제 인력 유치하는데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그 유튜브를 하신 분 들으셨겠죠? 뭐 그리고도 이제 뭐 부족한 것들은 또 저희들이 도도 그렇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질문하신 분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감안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바이오벤처 또 제약사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쭉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문득문득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더 양 실장 예. 아까 학장님께서도 그 컨설팅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한국에는 실은 컨설팅 회사가 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름아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오송에 좀 많이 입주를 하고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래퍼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저도 그 해외 쪽에 있는 그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네트워킹이 있으면서 그런 그 누군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시작 살롱을 할 때 보면 오프라인에서 역시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만났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실은 되게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홍천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몇 분은 또 충주에서도 오시고. 근데 그분들은 다들 뭔가 제가 이렇게 좀 떠보면 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꿈들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돼야지. 그래야지 그 래퍼부의 우리가 본질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오송, 이 충북 이쪽에 좋은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생명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 보면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MRI 저희 병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MRI가 오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빠른 거는 오히려 민간에서 컨설팅 기관들을 오송에 집중해서 충북도에서 지원을 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워킹 그룹으로 지금 4개 그룹을 돌려봤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임상 프로토콜 세우는 게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임상시험센터하고 또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북대가 오시면 더 강해지죠. 임상시험센터가 같은 지역에 2개나 설치가 되고
일단 또 의과대학도 들어오실 거고 약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아마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분들이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지원책으로 계속 그 회사들이 조금 뭐랄까 활력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컨설턴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융합본부 원장할 때 이관 작은 거에다가 이걸 사가지고 제 이름을 걸고 홍스 컨설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퇴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돈을 저는 영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개 분야면 4개 분야, 5개 분야로 거기를 그냥 무슨 그러니까 의약품 분야 한 분 하면 어떤 한 분, 저는 이제 부장 출신들이 주로 업무를 잘하니까 그분이 사장이야. 저는 회장이고 의약품 사장, 의료기기 사장, 그다음에 뭐 화장품 사장, 뭐 다른 뭐 기능성 식품 사장 이렇게 해갖고 쫙 해주면 회사 유치하지 않아도 이게 인허가만 해결만 잘해줘도 오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돈을 못 받아. 제가 다 아니까 한번 만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웠다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공공성 있는 아까 그래서 그 센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만 잘 해줘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꼭 좀 차별화해갖고 정리를 해서 그 계획서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연계해서 아이디어가 또 막 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대전에서 제가 은퇴자 마을 한번 얘기 전에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은퇴하고 나면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한 분들이 갈 데가 없는 사실은 좀 시골 가서 놀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하면서 항상 어려운 것 중에 스타트업 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논문 이런 거 말고요. 시장 정보들이 굉장히 고가고 저희가 또 사실 아무 기관이나 이렇게 막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그 전문 라이브러리를 한번 도서관을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곳이요. 특히 이제 시장 정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규제 기관들이 발간되는 자료들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송에 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결부해서 이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어드바이저들이 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또 임명록을 같이 비치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와서 자료를 찾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훨씬 더 가이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찾아가서 뭘 찾기는 사실 시간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이 네트워킹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 찾아주듯이 저는 오송에 기업인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갈 수 있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자료뿐만 아니라 시장 자료들에 대한 접근, 뭐 카피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볼 수 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버추얼 룸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버스턴 그룹들이 뭘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해준다든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좀 비대면 시대에 좀 더 자유로운 어떤 네트워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스타트업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러고 해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다면 뭐 그런 것들이 와서 도움이 된다면 여기가 좀 더 자유로운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오송이 오고 그리고 오송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랩하우브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런 라이브러리 기능이 없나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새로운 전략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꼭 찾아요. 많은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과장님도 한 서너 편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모아갖고 그래서 여기 우리 이번에 사업 RIS 사업에서 그 우리 원스톱 서비스 하면 그 정보를 다 거기다 탑재하고 앞으로 올 때는 계속 이제 넣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시장, 미래 전략 이런 정보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이번 센트럴 랩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뭐 하드웨어로 뭐 무슨 기계 사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 하나 넣는 것도 잘하면은 다른 데 생각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런 거를 좀
우리 오성에서는 한다. 또 그리고 일부분 했던 거를 좀 넣고 더 확대해서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좋은 그걸 같아요, 그죠? 또 뭐 손 막 아이디어 떠올리시는 토론회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죠. 지금 라이브러리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서울바이오보 센터장을 할 때 어떻게 많은 서울바이오보 센터가 사실은 홍릉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0분이면 강남에서 오는데도 거기가 외져서 안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던 중에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한 편 다운받아서 살 경우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연간으로 했을 경우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유료 사이트들을 매입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그 컴퓨터 코드로 IP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출력비만 자기가 내고 그 대신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그 굉장히 깊이가 있는 리포트들을 출력해서나 아니면은 컴퓨터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설치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또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요. 과장님, 이분들 포함해서 다른 또 한 번 또 하시죠. 그럼 또 의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 어쨌든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그래도 돌아가셔서도 또 아이디어 있고 그러면 많이 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오늘 뭐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된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각할수록 이제 생각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거를 잘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저도 정리를 해서 이거 정리한 거 드릴 테니까요. 또 과장도 다 적으시더라고요. 적은 거 하고 계획서 쓰는 팀들이 오늘 여기 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기회 되면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든 뭐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은 분들 만나셔서 아이디어를 모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계획서 쓰시고 그럴 때 총괄을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다 좀 잘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끝으로 뭐 말씀? 그러면 이제 4시 다 돼가니까 끝내도 되죠? 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10분 남았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어쨌든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머리가 조금 안 들어가니까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많이 좀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한 꼭지씩 오늘 대표님한테는 정말 그거 하나 부탁드려요. 우리 이거 할 때 큰 타이틀 뭐 하나 딱 내놓으면 좋겠다는 건 하나 좀 그건 꼭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자장간 채로다가 10년 만에 뵈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7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K바이오 래퍼브 오성유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